4세대 주택 건물 안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20대 여성이 한 남성의 옆집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앞서 보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뭐 엘리베이터 현관이나 뭐 이런 데서 폭행 살인 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이렇게 공포의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아서 씁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사건 사고 오늘 핫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사건입니다. 상황 한번 보실까요? 소리길래? 밤 11시 반입니다. 뭘 지금 발로 차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포스럽고 집이 막 떠나갈 듯이 막 흔들리거든요. 무섭다 무서워.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네. 어머, 어머, 헉, 여자예요? 맞아, 맞아. 어머, 왜 저러는 거예요? 쿵쿵거리고 층간소음 문제인가 봐요. 아니 자기가 쿵쿵거리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쿵쿵거리는 게 아니고 쾅쾅거리고 하고. 왜 자기는 쿵쿵거리고? 밖에서 쿵쿵거리지 마세요 라고 고함을 막 크게 질러요.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상대 쪽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해요. 현관문에 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배를 누르면 요즘 인터컴은 저장이 돼요. 그 화면이 얼굴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너무 무섭다. 진짜 기생충 그 장면 같다. 미치겠다 정말. 그래서 이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CCTV를 문에 설치를 해요. 자, 그리고 와서 무슨 뭐 습관처럼 무슨 다짜고짜. 습관처럼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 안에 사람도 없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자, 이틀 후에. 병적이네. 자, 이틀 후에. 뭐 초인종을 눌러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무슨 뭐 루틴처럼 저래요. 운동하러 오는. 계세요? 다리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와, 몇 분을 차는 거야? 이때는 피해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했었어요. 발길질한 적 없다고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영상을 보여주니까 이제 뒤늦게 인정을 했고. 저희 집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이랑 딴 집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소리 옆집에서 타고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벽 타고 아래서도 올라와요. 피해자가 집에 없었을 때도 와서 아까 발차기 했잖아요. 수도 계량 이런 걸 좀 측정하는 내용을 봤더니 0일 때가 있어요, 그죠? 발길질을 한 시간은 이 사람 휴가 갔을 때예요. 증거가 확실하네 그러면. 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에 계속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계시는 분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요. 2달 동안 접근 금지, 잠정 조치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 아랫집 결국 꼭대기층으로 이사 조치됐습니다.
근데 왜 스토킹이에요? 자꾸 찾아오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킹하면 뭐 연인 관계 혹은 뭐 이별한 이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스토킹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처럼 애정과 관련 없는 단순 집착. 상대방이 공포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쫓아다니거나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네. 상상을 초월할 만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테러 범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어느 날 집 현관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피야 뭐야? 이게 현관문이 저렇습니다. 네, 초인종. 혈변인가요, 그러면? 피똥이라고요? 빨간색인데.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집 들어가는 손잡이에 집주인이 깜짝 너무 놀래죠. 무섭다.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진짜 똥이야? 진짜 이거 테러 해놓은 것 같아, 그냥. 아니 저게 만약에 변이라면 네. 바르는 사람도 엄청난 노력이 있어요. 진짜로.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저렇게 정도의. 이거 저 손잡이에 누군가가 뭘 저렇게 묻혀놨을까요? 전말을 소개해드리죠. 자,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비닐봉지 꼈어. 봉지 꼈어, 봉지. 진짜 똥이에요? 손잡이하고 초인종 벨 누른데 수상한 남자가 뭘 바르고 있어요. 빨간색은 고추장이고요. 진짜. 뭐예요? 이거는 된장입니다. 네, 쌈장도 가서도 바르고. 이제 자기 손에 묻을까봐 또 비닐 장갑 끼고. 아니 온갖 양념은 다 넣어요. 네. 아니 저 맛있는 걸 왜 저기다 발라? 저 사람은 누굴까요? 밑에 집 사람? 밑에 집이나 위에 집. 밑에 집이겠죠? 된장 테러한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사는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옆집? 예? 옆집은 아무 관련 없는데? 여자도 아니고 여자의 남자친구. 왜요? 벽간 소음으로 인해서. 벽간소음. 네. 옆집에서 소음이 좀 많이 나서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제 저런 행동을 한 거죠. 아니. 여자친구가 알까요, 저렇게 하는 거를?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정작 이제 피해 당사자라면 이제 여성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저런다고 뭐가 해결이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행위로 보면은 본인은 저런 행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거 엄청난 테러거든요. 무섭지 일단. 그 이후에는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지죠. 이게 무서워요. 나중에 더 이상한 거 묻힐 수도 있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제 그 사과를 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필 반성문을 쓰고 그래서 합의하는 걸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저거는 피해자가 사실은 용서하고 합의된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커지죠. 그렇죠. 왜 합의 안 해주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아휴 끝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피해자는 평생이 저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우리 집에 전개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트라우마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공동 집회하에 확인하면 되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들도 많이 많죠. 있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그럴 되지? 때는?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그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 등을 이용해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해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정보네요. 이게 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경찰에 신고해봐야 뭐 없잖아. 왜 없어? 아니 그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뭘 못한다는 게 아니라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빨리 법안이 좀 제정이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경찰한테 물어보지 말고 표소장 옛날에 여의도 있을 때 뭐 한 거예요 도대체? 표소장 옛날에 여의도 있을 때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불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불똥이 이래? 갑자기 세 분이 서로 이렇게 서로.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둘 다. 예. 본부님은 안 상관없고 둘 다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4년을 고통받은 주민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많이 참았네. 반복되는 일 때문에 4년이면?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없이? 이 아파트 복도 제일 끝에 사는 집이에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옆집 사는 여자분인데 할머니가 말리죠. 근데 이유가 없다고? 어머머머머. 오히려 본인이 친구를 하라고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가게 생겼는데. 왜 저러는 거야? 벽간 소음이야? 네가? 혼잣말 계속 하시는데요. 무슨 맥락이 없는데? 힘들어. 지쳤네. 맨날 하신 거야. 매일 했던 거예요. 오늘 초과부 그냥 지났어. 내일애가 진짜. 경찰이 와서야 진정합니다. 어머 경찰 오니까 바로 하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같은 집 앞, 아까 그 구석집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뭐가 지금 떨어져 있죠? 뭐야 또? 음식물 쓰레기가 던져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뭐야? 아까 전에 이분은 아까 말리던 할머니인데. 말리던 분인데? 아까 말리던 그 할머니. 할머니가 좋으셔요? 자,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 집 앞에 던집니다. 저 끝집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근데 왜 저 끝집한테만 그래? 네. 아니 뭐 그냥 갖다 놓는 거 던지는 분도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왜 저 집한테만 그러는 거지? 이분은 옆집. 그 쓰레기 버리는 할머니는 옆집. 밖에서 인기척이 나고 사람 목소리가 나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CCTV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나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 트라우마 저기서. 4년입니다. 4년 여러분. 네. 스트레스 엄청 받겠는데.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와 4년을 어떻게 저러고 살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 노인분은 치매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하루 간격으로 각종 쓰레기를 갖다가 저 집에 앞에 갖다 버립니다. 어떡해. 그래서 결국 신고를 하긴 했어요. 돌아온 답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정도의 처벌. 이게 답니다. 근데 또 치매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옆집에서 난동 부리는 거 이유가 뭐인 거예요? 옆집 여성은 이제 정신적인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걸로 좀 결국 그래서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피해 보상 뭐 이런 걸 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뭐 정신과 치료라든지 불안장애로 아까 치료도 받으신다는데. 사실 그렇죠. 이게 법의 어떤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지금 법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정의도 없이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보상해줘라고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현실이죠.
그 이웃 주민들 그 두 분을 사실은 뭐 지금 영상만 보면 우리가 이제 비난하기 쉬운데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치료 의지가 없이 그냥 본인이 그냥 계속 살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있어요. 경찰이 응급 입원을 요청을 하고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 입원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그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가해자들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전문의와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약만 먹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투약 명령을 내리고 약을 먹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와드리고 이런 어떤 사법 개입한 치료 명령 제도가 좀 도입된다면 이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예, 그리고 내 병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번 사건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왜 거주지에 살 수도 없고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해야 되는지 이게 공동주택 범죄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이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가해자가 격리되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부터 보실 사건은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어났던 일본도 살인 사건입니다. 일본도 살인 사건입니다. 진짜 그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그 영상을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충격이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아빠였어요. 맞아. 자, 이 사람입니다. 골프백을 한 손에는 들고 가고 있고, 그냥 유유히 갑니다. 아파트 정문 앞을. 잠시 후에 이 사람이 갔던 방향에서 누군가 뛰어와요. 약간 이미 약간 쫄뚝거리는데. 이 경비실 같은 데 가서, 관리실 같은 데 가서 뭔가 좀 도움을 청해요. 아니 경비실 들어가요. 어떡해. 아까 그 골프백을 들었던 남자가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에 칼이 있습니다. 안돼. 자, 이 CCTV 영상인데 이게 고스란히 다 잡혔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진짜 미친놈이네 저거. 저 옆에 피나 피. 너무 열받는다 진짜 저거. 네, 이게 무려 9회 이상의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남성은 피해자를 힐끔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가버립니다. 어떡해. 아무도 없나 왜? 피해를 당한 이 40대 남성은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까 그 가해자가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가해자가 CCTV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른손엔 칼에 막 피가 잔뜩 묻어 있는데 칼이 다 휘었네. 얼마나 세게 그냥 여러 차례 공격을 했으면.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손질해요. 아니 쟤 뭐야?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람들은 얼마나 섬뜩할까? 이렇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집 안에서 경찰 체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본인을 잡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살인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가해자가 백모 씨인데 2021년에 대기업을 퇴직한 이후에 대기업을 다녔어요.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올해 1월에
길이 102cm, 1m가 넘는 일본도를 구입을 하는데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됐고 연습용 목검까지 구입해서 일본도 사용을 위해서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해자는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가 자기의 계획의 전부지 범행 저지른 이후의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삶에 대한 의미 상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염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동안 자기가 어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범행을 결행한 것인데 그 자체가 피해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 내가 이를 막아야 된다 라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찰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조현병? 그런 거면 그 전에 뭐 약을 타서 먹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 치료 기록 전혀 없어요. 없어요? 안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 자기가 그냥 이상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범죄자들처럼 증거인멸도 안 하고 도주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행했으니까 뭔가 심신상실 아닐까? 이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심신미약의 상태로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수사팀에서 살펴봤는데요. 네. 일본도, 장검,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과를 기록한 일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범행하고 내가 칼을 뭐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 측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진정서를 제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경찰 판단에서는 지금 동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을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명확하게 뭔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할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고 또 객관적인 이런 진단서와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수사가 더 전개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서 유족에 대한 뭐 2차 피해도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빨리 공개를 해서 어떤 그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판이 9월에 있었습니다. 가해자 백모 씨가 재판에서 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 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가해자의 지금 주장인 거고요. 범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건 뭐 사형 구형하겠지만 또 뭐 이런저런 사유로 무기로 감형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 앞서 20년, 25년도 너무 짧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행동 통제, 자기가 준비하고 검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행동 모두를 자기의 의지대로 한 거거든요. 행동 통제 능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결코 책임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없다. 중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한 감정 유치를 보내가지고 정신 감정을 명확하게 받은 다음에 좀 엄한 좀 형량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 총포 소지하는 경우하고 도검 소지하는 경우하고 이게 조금 그 차이가 좀 다릅니다. 네. 총포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그 정신질환이나 또는 성격 장애 등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심사하고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네. 도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나 검, 칼 종류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이
도금 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체 검사서 제출하고 운전면허증 그리고 도금류 출처 증명서 또 사진만 있다면 허가증이 발급되는 이러한 보다 조금은 간소한 이런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허가 신청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냥 내가 소지하겠다라고 그냥 신고하는 거지 신청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본도 소장 허가 기준이나 약간 안전 관리 그런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저는. 네. 이번 그 일본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경찰에서 7월, 8월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금류 8만 한 3,600건 중에서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13,000건 정도를. 그리고 해수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약 6,30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되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진짜 일본도라든지 이런 장검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갱신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신체 검사를 다시 하고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검증을 하고 다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요리, 장식, 전시, 또 훈련, 수련 다양한 이유로 도금류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법을 강화하고 무작정 금지시킬 수만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지역별로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날 길이가 5cm 약 2인치 이상만 되면 반드시 이것을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단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아마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부엌칼이나 과도를 누구나 살 수가 없습니다. 와, 이렇게 다 그 자물쇠가 채워진 곳에서 보고 사고 싶으면 종업원에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자신의 신분 그 나이가 성인인지 여부 확인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기가 된 것 같긴 해요. 아, 우리 인식의 개선 그리고 또 법적인 개선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